말투 고민에서 벗어나 누구에게나 호감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유재석처럼 말하라. 대한민국 누구에게나 호감받는 말기술. 말투가 고민이라면 유재석처럼. 정재영 지음. 센시오 출판사. 유재석이 완전한 언어 능력의 소유자는 아니겠지만 언어 사회성은 최선에 가깝다. 모두가 인정하듯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의 기술은 특별하다. 그는 대화 파트너에게 공감하고 기분 좋게 질문하고 정신없이 웃긴 후에 호감을 잔뜩 털어간다. 누구나 꿈꾸는 언어 능력이다. 미모와 지위 같은 희소자원이 풍족한 이들도 몰래 선망하는 말기술이다. 유재석의 말은 무해하고 다정하고 기분 좋다. 그걸 배우자는 게 이 책의 목표다. 진심으로 감사한다. 감사의 마음은 공감 능력과 함께 다닌다.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은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다. 유재석의 수상소감을 분석해보면 알 수 있다. 그의 인사 패턴은 매번 똑같다. 우리 막내 작가, 우리 책임 PD, 우리 카메라 감독님 등 꼭 우리를 붙여 호명한다. 제작진 모두를 가까운 사람으로 여긴다는 마음이 드러난다. 그런데 이 따뜻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유재석이 호명하는 사람의 숫자다. 2020 MBC 방송연예대상에서는 부모, 장인, 장모, 아내, 자녀, PD 여러 명, 작가 8명, FD 2명, 카메라 감독 3명, 오디오팀, 조명팀을 언급했으며 조세호, 이적, 유희열을 비롯한 10여 명의 동료 이름도 말했다. 이름만 기억했다가 단순히 열거하는 것이 아니다. 감사 이유도 사람마다 다르다. 2009년 MBC 방송연예대상의 수상소감 중 일부를 옮겨본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호동이 형, 그리고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미선이 누나, 생일 축하 인사도 못 건넸는데 휘재야, 생일 축하한다. 그리고 상을 직접 주신 이경규 선배님, 그리고 이경씨 누나, 그리고 시상식에 늘 함께해주는 제동이. 유재석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더구나 막연하게 감사하거나 인사치레로 고마워하지 않는다. 그는 누가 어떤 면에서 감사한지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했다가 인사를 전한다. 우리는 어떤가? 직장 동료에게 감사한 이유를 몇 가지나 말할 수 있을까? 연인이나 친구가 왜 고마운지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 많지 않을 것이다. 소중한 사람들이 나를 어떤 마음으로 도와주는지 세심하게 신경 쓰지 못하는 것이다. 대충 감사하는 것은 쉽다. 진심으로 섬세하게 감사하는 게 어렵다.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아끼는지 꼼꼼히 살펴야만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다. 나의 취약점도 당당하게. 유재석은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방법도 알려준다. 공부를 못했던 자신을 보호하는 기술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유퀴즈 언더블록에서 미국의 유명 대학 졸업자와 대화를 하던 때였다. 이야기를 할수록 유재석과 조세호는 무지한 말을 많이 뱉었고 상대는 당황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안 되겠다 싶었는지 유재석은 솔직하게 사과한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공부 쪽이 너무 취약해요. 결국 공부를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이다.
공부를 하지 않아서 좋은 대화 파트너가 될 수 없는 게 미안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동시에 떳떳한 기운도 느껴진다. 유재석이 다른 건 몰라도 라고 했기 때문이다. 공부는 못했지만 다른 건 잘하는 게 많다는 뜻이다. 공부 좀 못했으면 어떤가? 다른 실력으로 얼마든지 보태고 채울 수 있다. 유재석은 자신에게 숨은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하다. 이런 자기긍지는 보는 사람의 기분도 좋아지게 만든다. 유재석은 사과와 함께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사람이다. 미안하다면서도 자기 긍지까지 떳떳이 밝힌다. 그런 태도를 따르면 우리는 삶의 가장 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바로 삶의 우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다. 함축을 이기는 법. 함축은 파괴력이 크다. 비난이나 놀림을 숨겨서 던지는 폭탄일 때가 많다. 그래도 저항하고 이겨낼 방법은 있다. 함축적 공경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무기는 두 종류다. 모르는 척하기와 정면 돌파가 그것이다. 함축을 모른 척하면 함축을 이겨낼 수 있다. 순진한 백지처럼 반응하면 된다. 이 분야의 대표는 영화감독 장항준이다.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장항준은 가수 윤종신에게 오랫동안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 윤종신은 그를 기꺼이 도와주는 좋은 친구였다. 그런데 어느 날은 달랐다. 장항준이 전화해서 3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겠냐고 물었다. 언제나 흔쾌히 도와주던 윤종신이 그날은 뜻밖의 반응을 보였다. 윤종신. 항준아, 우리가 나이가 몇인데 그 돈도 없어? 그 말에는 비수 같은 듯이 내포되어 있다. 그 정도 돈도 없다니 안타깝고 답답하다는 뜻일 것이다. 또는 너는 돈을 벌 생각을 안 하냐라는 질타였을지도 모른다. 이런 강력한 공격에 맞닥뜨리면 누구나 흔들린다.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정신이 없어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존심이 상해 전화를 끊었겠지만 장항준은 달랐다. 천진난만하게 함축폭탄을 해체해버렸다. 윤종신. 항준아, 우리가 나이가 몇인데 그 돈도 없어? 장항준. 응, 없어. 윤종신은 군말 없이 돈을 빌려주었다고 한다. 함축적 비난은 복잡하다. 추리를 요구한다. 그런데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힘을 잃는다. 백지처럼 순수하게 대응하면 적의 복잡한 공격을 이길 수 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성장한 아들이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모는 아들이 평생 저렇게 살까봐 걱정이다. 아버지. 너는 부모가 평생 살 거라고 생각하니? 아들. 오래 사시라고 항상 기도해요. 아버지는 언제까지 부모에게 기대 살 거냐고 질문했지만 아들은 그 함의를 모른 척했다. 대신 효심 어린 답변으로 위기를 벗어났다. 부모는 어이없으면서도 아들이 장수를 기원한다니 기특하기도 했을 것이다. 함축을 모른 척한 언어 전략으로 상대를 무장해제시켜버렸다. 함축을 이겨내는 또 다른 방법은 정면 돌파다. 숨은 뜻이 있다고 판단되면 숨은 뜻에 대해 정면으로 질문하는 것이다. A. 내일 영화 보러 갈래요? B. 시험 공부해야 해요.
A. 시험 끝나면 영화 보러 갈래요? 시험 공부한다는 B의 말은 함축일 가능성이 높다. 같이 영화 보기 싫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다. 하지만 A는 물러서지 않고 한 번 더 질문했다. A는 당신의 숨은 뜻을 정확히 표현하라는 요구를 한 셈이다. 그렇게 정면으로 밀어붙이면 함축을 이겨낼 수 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유퀴즈 언더블럭에서 이효리와 조세호가 전화통화를 했는데 조세호가 이효리에게 만나보고 싶다고 했지만 그녀는 호응하지 않았다. 조세호. 한번 뵙고 싶어요, 진짜. 이효리. 날씨 추운데 고생이 많네요. 조세호. 아닙니다. 조세호는 이효리에게 휘말리고 말았다. 그는 함축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효리의 날씨 추운데 고생이 많네요 라는 말은 대화의 정상적 흐름을 깼다. 이런 엉뚱한 말 속에는 함축이 들어있다. 만나기 싫은데요일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경우 함축에 정면 대응해야 이길 수 있다. A. 날씨 추운데 고생이 많네요. B. 절 만나기 싫으세요? B는 직접적으로 캐묻고 있다. 만나기 싫다는 뜻인지 물어본 것이다. 아주 직접적인 요구다. 성향에 따라 좀 더 부드럽게 말할 수도 있다. 저를 만나셔도 그렇게 불쾌하진 않으실 텐데요. 이건 어떨까? 영화 속에도 함축적인 대사가 많다. 타짜에 나 이대 나온 여자애가 대표적이다. 이 말에는 나 높은 사람 많이 알아 라는 함의를 품고 있다. 봄날은 간다에 라면 먹고 갈래요? 이건 배고프면 라면을 끓여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사랑을 느낀다는 함의를 담고 있다. 신세계에 죽기 딱 좋은 날씨네. 이것은 아쉽지만 흔쾌히 죽겠다 라는 뜻을 함축한다. 오래 기억되는 명대사 중에는 함축적 표현이 많다. 현실에서도 마찬가지다. 함축적으로 말하면 매력적으로 들리고 오래 기억된다. 특유의 재미도 준다. 함축은 대화를 유쾌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윤활유다.